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두산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내일 마녀의 날이었고요. 생각보다 이제 장이 조금 상승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은 코스닥을, 웨이는 코스피를 마지막에 많이 매집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기관은 코스피를 또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옵션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장이 내일부터 열리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금요일에는 별로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슬슬 좀 움직여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관과 외국인의 그 매매 동향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을 보시면 이제 기관이 마지막으로 많이 매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어갈지,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를 끌어올릴 것인지. 자, 지금 마지막에 아주 애매하게 상단을 지키면서 마무리를 좀 했는데, 자, 이번 6월 달이죠. 6월 달에 이 코스피가 치고 나갈지 말지에 대해서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6월에 결정이 나지 않고 또 똑같이 이제 횡보를 좀 하게 된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이 올 거고, 좀 더 횡보를 하다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 올라가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찬가지 오늘 양봉으로 바이오주들이 좀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위주로 오르면서 지수를 또 끌어올렸고요. 상단에서 중턱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 수급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좀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매수세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되겠네요. 지수 선물은 여전히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나스닥, 다우 거의 부합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계속 이번 주 내내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지겨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채권 수익률도 보시면 미국 10년물이 1.5%로 이제 1.4%까지도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향세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증시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듯한 모양입니다. 환율도 뭐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번 다음 주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보겠습니다. 오늘 800원 하락해서 14,350원, 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좀 급락을 하니까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뭔가 이 매각 한다고 이제 현대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주가가 좀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합병가액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산인프라코와 두산중공업 간의 그 저울질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과 지금 최근에 이 좋은 소식으로 해서 두산중공업 가격이 상승을 급등을 해버리니까 두산인프라코아도 같이 올라가게 된 거고요. 사실 원자력과 두산인프라코아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가 이렇게까지 급등을 한 것에 대해는 이 두산중공업의 영향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여지고, 며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요때 올라갈 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라 그러고, 이제는 신규 매수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사실은 이 봉 세 군데죠. 세 개가 이제 나열을 했던 그 기준선까지 깨버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4,500원 아래로 내려왔고요. 이때와 같은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슈팅 각이 좀 적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락폭이 적었지만 지금 슈팅 각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하락폭도 그만큼 깊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다 저는 가격이 내려왔다고 생각이 좀 되고, 거기에 따라 한 요정도 13,000원 중반대까지는 이렇게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이 모이는 구간까지 또 한번 또 지루한 이런 횡보 구간을 만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6월 28일까지 거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6월 29일부터는 정지가 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하시고, 이게 거래량도 이제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두산인프라코아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주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단기간에 다시 한번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만 전체적인 추세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 급등에 대해서 조금씩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공매도 소화 물량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기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소화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기간이 마지막에 또 144만 주까지 매도를 하면서 이 매도 추세를 이어갔고요. 외국인이 오늘 샀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도 매수를 좀 했고 두 개 다 같이 매수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이 코스피 종목을 외국인이 좀 투자를 마지막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기간도 마지막에 많이 매도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니죠, 월요일부터 조금 진짜 수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코스피로 외국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뭔가 이제 좀 중요한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자 월요일부터 좀 좋게 진행됐으면 좋겠죠. 네, 됐으면 좋겠고요. 연기금이 이제 93만 주나 매도를 하면서 며칠 전부터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를 매도를 좀 하기 시작했다는 점. 사모펀드가 다시 한번 매수는 했네요.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전에 계속해서 매수하던 그런 흐름들이 좀 깨졌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아도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미 뭐 제 거를 보신 분들은 만원, 11,000원에서 계속 이제 매집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것이 두산인프라코아는 좋은 방법이었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금 내렸다고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이제 수렴 구간에 있는 종목을 고르시거나 두산인프라코아가 다시 한번 요런 이 박스권을 오래 만들고 나서 이제 여기 수렴 구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이 되었을 때죠. 그게 이제 7월 21일에 상장이 되게 되는데 그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뭐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두산인프라코아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22,000원으로 잡을 만큼 아직까지도 이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한번 볼게요. 공매도 잔고는 자, 오늘 공매도가 상환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850만 주, 852만 주로 줄었고요. 거래량은 이제 여전히 계속 40만 주대로 유지가 좀 되고 있지만 드디어 이제 증가세를 멈추고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850만 주가량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6월 28일까지 무조건 다 상환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 부분 상환을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두산인프라코아가 고점을 딱 찍고 하락을 할 때 이렇게 상환을 좀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환에 대해서 지금 주가를 올리면서 완전 쇼커버링의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산인프라코아는 오히려 이제 최근에 계속 보았을 때는 공매도 상황이 좀 진행될 때는 주가를 횡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을 할 때 공매도 상황이 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주가를 마지막에 올리면서 공매도를 무리하게 상환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도로 네, 계속 꾸준히 한번 내려가는 것을 기대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는 이제 대차장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보자. 네, 대차장고는 3,290만 주, 뭐 그대로 증가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당일이 이제 마지막에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83만 주, 보유율은 뭐 10%대로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이제 전일도 120만 주를 매수를 했네요. 네, 120만 주에다가 오늘도 이제 80만 주에서 이틀 연속 이제 20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량이 지금 이제
앞으로도 네, 다음 주죠.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진다면 이 두산인프라코아에 대해서 좋게 판단을 하고 이제 인적 분할까지 들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 전에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뭔가 좋은 의미가 있는 흐름은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판단을 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할 때까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지금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신규 진입을 하셔서 물려가지고 오신 분들은 조금 이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늘 이제 소식은 뭐 크게 다른 소식은 없고, 이제 건설기계가 조금 이제 중국 판매가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회 이후에 네, 전후로 기대감으로 3월 이후 판매량이 좀 피크 아웃하는 흐름은 일반적이었지만 4월 그 다음에 5월 이렇게 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건설기계 시장이 이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아가 아무래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한 달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이 2달 연속 이렇게 감소가 되니까 조금은 좋지 않은 전망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중국 시장이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시장도 있기 때문에 북미나 유럽 시장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비관론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시장 관련해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아가 현대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건설기계 쪽으로 좀 더 이 특성이 강해질 거기 때문에 이쪽 굴착기 판매에 대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 관련해서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굴착기의 내수 판매량 추이. 그래서 굴착기 내수 판매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판매량까지 보더라도 이미 절반 이상 했기 때문에 올해는 최대 실적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뭐 중국 시장은 좀 줄긴 했지만 인도나 이런 선진국 시장 회복을 감안한다면 건설 경기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는 주가로는 아직까지는 상승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쉬어가다가 네, 인적 분할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